네, 안녕하세요. 하수입니다. 선생님들 정말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네, 시험 치르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많이 고단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답이냐 저것이 답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다 보니까 긴장된 마음이 이제는 또 막 좌절되는 마음으로 좀 변하기도 하고 정말 계속 하루 종일 변화되는 감정들로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는 답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논술을 시작으로 해서요, 이제 2025학년도 저희 시험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논술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논술에서는 저희가 사실 선생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최근 계속 강조했었던 내용이 굉장히 반갑게 사실은 시험 문제로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라이브를 하는 중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선생님들이 발달해서 혹은 다른 곳에서 뭔가 꼭 봤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선생님들에게 심리학적 이론의 기초를 꼭 꼼꼼하게 보시고 가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교사론에서도 이것이 교사의 신념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으며 그리고 유아 발달에서는 유아 발달을 바라보는 관점 안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언어에서는 저희가 문식성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의 관점 그리고 언어 교육의 접근법과 관련해서 이 관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파트별로 이 세 가지의 이제 심리학적 이론의 기초들을 좀 꼼꼼하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유특에서 생태학적 체계 이론이 논술로 깊이 있게 다루어졌었기 때문에 생태학적 체계 이론 의 경우에는 논술을 대비하셔야 하고 쉽게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조금 깊이 있게 서술 파트를 건드릴 수 있는 문제가 나올 테니까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된다라고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제풀이라던가 모의고사에서도 이것들을 다루었었기 때문에 1교시에서는 선생님들이 힘들지 않게 쓰셨을 거예요. 그리고 논술의 경우에 올해 논술은 특히 여기 큰 대문제를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대화 내용에 근거해서 모든 것들을 답으로 이끌게끔 문제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에서도요, 이 세 명의 교사가 대화를 나누는 그 내용 안에서 각 교사가 가지고 있는 유아 발달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셨어야 됐고요. 그 각 교사의 유아 발달에 대한 관점 안에서 교수학습 상황에서 중요시 여기는 교사의 역할을 여러분들께서 논해 주셨으면 되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논하라고 했지만 다행히 이 시험 지문 안에서 그 역할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힌트를 주고 있었습니다. 다행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새 교사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자, 각각의 교사들이 유아 발달에 대한 관점들이 조금씩 다르죠. 그 유아 발달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교사들이 행하는 교수학습의 어떤 그런 행위들이 조금씩은 달라질 것이고 그에 대한 생각들도 조금은 다를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모들과 이런 의견적인 부분들에서 이제 교육적인 철학적인 부분들에서 신념적인 부분에서 의견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어려움을 교사별로 한 가지씩을 또 설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지문 안에서 그 어려움들이 어렵지 않게 찾아서 설명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하라고 했지만 사실 해결 방안까지도 이 안에서 지문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까지도 어렵지 않게 서술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관점이 다른 교사들이 함께 근무할 때의 장점. 3명의 교사가 유아 발달에 대한 관점들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신념도 다를 테고 교수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를 거예요. 그리고 그 교수 상황 안에서 결정하게 되는 교수 행위들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함께 자신들의 관점을 공유하게 될 경우 우리가 어떠한 장점들이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이제 해봐야 되는 문제였었습니다. 조금 선생님들이 어렵다라고 느꼈다라면 제가 볼 때는 3번 정도가
막상 무언가가 떠오르지 않아서 조금 힘들었을 것 같은 부분이 있지만 1번과 2번은 지문만 여러분들이 잘 꼼꼼하게 해독을 하셨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커리를 지금 들으시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디서 다루어 봤었을까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요, 저희가 전략 노트 안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성숙주의와 행동주의, 그리고 아래쪽에 구성주의라고 하는 크게 세 가지 교사가 가질 수 있는 신념을 유아 발달의 관점에 따라서 세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교사의 신념과 더불어서 그래서 교사가 할 수 있는 교수 방법이라던가 교사의 역할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굉장히 사실은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저희가 열심히 다루었던 파트였습니다. 그것에 좀 더 부족함이 있을까 하여 저희가 또 무엇까지 함께 여러분들께 제시를 했었냐면요, 문제풀이에서도 여러분들께 이 부분과 관련된 문제들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성주의에서의 교육 신념을 근거로 해서 학습자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던가 혹은 성숙주의 이 신념을 가진 교사가 실천할 수 있는 그 교육 신념을 실천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저희가 서술해 보실 수 있도록 모의고사와 그리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좀 연습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생태학적 저희가 이 책의 이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이 교육을 하는 관점에서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유아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환경 체계들이 있죠. 그런 환경 체계들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를 길러내는데 저희가 온 마을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결국에는 부모의 힘만으로는 아이들을 잘 길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 가지 환경 체계들이 서로 연결되고 연계되고 협력해야만이 이제 아이들의 이런 효과적인 전인 발달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 안에서 생태학적 체계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가 되었었고, 그때 저희가 전략 노트 때 논술 대비를 하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필기까지 함께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교재 안에서도 이 지금 생태학적 체계 이론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고, 지금 걸음이로 저희가 체크를 여러 번 해드렸었던 파트였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장하지 않고, 근데 첫 교시였어서, 그리고 워낙에 또 써 내려가야 하는, 기술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았다 보니까 조금 힘든 감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자신있게 써내려 가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좀 개요를 한번 짜봤어요. 기본적으로 개요를 짜본다면, 첫 번째 우선 서론과 결론을 저희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서론에서는 교사가 유아 발달에 대해서 바라보는 이제 관점들이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교육 신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유아 발달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이제 자신들의 교육 신념이 생겨지는 부분들인데요. 교수 행위와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좀 더 어떤 이 교육관에 있어서 이론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했고 자신만의 어떤 교육 철학과 좀 연결되는 이론들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 신념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이제 지금 교수 상황들에서 그리고 학부모들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교육적인 철학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드러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간단히 이제 교사가 가지고 있는 유아 발달에 대한 관점이 이제 어떤 부분들에 영향들이 미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다각도로 논하겠다라는 부분들이 간단하게 언급이 되었으면 될 것이고요. 문을 열었으니까 글의 문도 닫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아보았고 살펴보았고, 그래서 이런 유아 발달에 대한 관점은 결국 교사들 간에 공유되고, 그리고 이러한 각자의 관점들을 서로 이제 어떤 문제 상황 안에서 협력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효과적인 해결 대안들을 마련해 나갈 수 있으며 전문성을 신장시켜 나가고, 이것이 곧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 우리가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정도로 결론을 마무리 지었으면 되었었다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저희가 본론에서는 세 가지의 문항으로 연결이 되었었기 때문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는 교사들 간의 대화 내용에 근거해서 모든 것들을 쓰셨으면 되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유아 발달에 대한 관점을 세 가지를 설명하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성숙주의 관점이었어요. 성숙주의 관점이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시 언급이 되었던 것이 뭐냐 하면 발달에서 정해진 내적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어서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교육 활동을 제공하게 되면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우리가 준비도가 굉장히 강조가 되는 성숙주의 관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문장이 바로 누구의 최교사의 대화 내용에서 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구성주의 관점이라고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민교사의 경우에는 유아들을 스스로 배우는 능동적 학습자라고 규정 짓고 있어요. 저희가 구성주의에서 학습자를 바라보는 관점의 대표적인 용어가 스스로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것, 그것이 저희가 사실은 핵심 포인트였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이 학습자를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 구성주의 관점을 바탕으로 유아들의 발달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환교사의 경우에는요, 지금 가정, 유치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환경 체계들은 서로 역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유아들의 발달을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태학적 체계 이론에서의 대표적인 이론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한 환경 체계라는 이미 너무나 빅 힌트를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것으로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생태학적 체계 이론으로 명확하게 이론관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태학적 체계 이론으로 여러분들께서 그 이론관들을 설명해 주셨으면 되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관점에 따라서 교수학습 상황에서 강조가 되는 교사 역할을 저희가 보았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개요도를 본다면 각자 세 가지 교사의 역할들을 강조하고 여기입니다.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성숙주의 관점에서는 관찰자의 역할, 그 구성주의 관점에서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역할, 그리고 생태학적 체계에서는 여러 가지 유아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 체계들을 연결하고 연계하는 데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가 된다는 걸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숙주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본문의 내용으로 저희가 올라가서 보면요. 지금 성숙주의 관점에서는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준비도라는 것입니다. 각 유아들이 우리가 내적 이 생물학적인 시간표를 가지고는 있지만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이 이제 준비도가 언제 발현이 될지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전적인 성분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이 준비도가 발현되는 시기들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유아 발달에 있어서 굉장한 전문가가 되어서 유아들의 이 행동이라던가 유아들의 이 놀이 행동이라던가 유아들이 흥미를 느끼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면밀히 민감하게 선생님들이 관찰하시면서 이 아이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준비도를 갖추었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성숙주의 관점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교사의 역할은 관찰자로서의 역할, 무엇을 갖춰야 될까요? 그렇죠. 유아 발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유아를 충분히 관찰을 통해서 준비도를 파악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구성주의에서는요, 여러분들 이제 뭐 사회적 구성주의도 있고 저희가 인지적 구성주의도 있지만 구성주의 관점에서는 우선 이 아이들에게 인지적인 어떤 지적인 이제 갈등을 유도함으로써 이들의 지적인 발달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우리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됩니다. 구성주의 관점에서 교사 역할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수준에서 조금 더 이제 인지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 평형을
깰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 지적 갈등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과제들, 풍부한 환경들을 제공해 주셔야 하고요. 그들이 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교사들이 무엇을 할 수가 있죠? 충분히 사회적인 어떤 상호작용을 촉진한다거나, 그리고 유아들이 어떤 부분에서 탐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교사에게 어떤 상호작용을 요구했을 때 이때 교사가 충분히 상호작용자로서의 이런 촉진자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언급을 하셨으면 되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환교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아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체계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미시 체계부터 시작해서 외 체계, 그리고 중간 체계, 거시 체계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들을 아우르고 있는 시간 체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체계들 간에 충분히 역동적이고 협력적이고 상호작용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연결을 충분히 교사가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과 교사는 학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그리고 어떤 교육 철학적인 부분들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하고 소개함으로써 이러한 관계적인 부분들이 역동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는 충분한 인적 자원과 훌륭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원들을 충분히 유치원, 우리 유아들에게 또 교육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제공하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맡아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좀 연결하셔서 제시를 하셨다면 명확하게 어떤 이것이 답이다 아니다라고가 아니라 지금의 이 흐름, 이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잡아서 서술을 하셨다면 크게 정답을 이렇게 뭔가 채점하는 기준에 있어서 벗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새 교사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각 교사별로 한 가지씩을 설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최 교사의 경우에는요, 어려운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이 최 교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지금 유아들이 준비도를 갖추었는지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활동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런데 아직 쓰기나 읽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교사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교사가 직접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부모님들께 충분히 유아들의 발달 수준을 관찰한 기록 자료들을 통해서 아이가 지금 어떠한 발달 수준에 있으며 어떠한 준비도를, 어느 정도 준비도를 지금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부모님들께 면담을 통해서 설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해결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민교사의 경우에는요, 제일 중요한 게 학습자관이에요. 학습자, 그러니까 유아를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면 유아는 충분히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학습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유아들은 스스로 충분히 재료들을 탐색하고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적 발달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식을 충분히 스스로 구성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부모님들은 어떻게 여긴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냥 스스로 쉽게 다룰 수 있는 기기조차도 그냥 교사가 직접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 때문에 지금 교사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럴 때에는 부모님들께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아들은요, 어머님 보세요. 수업 참관을 오셔서 아이들을 직접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유아들이 놀이를 하는 과정 속에서 놀이를 하는 놀잇감들과 교구들과 충분히 상호작용하고, 그리고 놀잇감과 상호작용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함께 놀이하는 놀이자, 우리 또래 친구들과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지적인 도식, 더하기,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지적인 어떤 그런 수준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아이들이 계속 지적 갈등을 유발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한 어떤 평형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지적 성장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부모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업 참관이라는 기회를 부모님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 부모님들이 직접 유아들이 스스로 지식을, 놀이를 통해서 지식을 충분히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환교사의 경우에는 지금 환교사가 중요시하는 역할은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체계들 간에 굉장히 연계를 역동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충분히 연결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우리가 이 교수학습이 바로 방법이 현장학습이죠. 그래서 이 현장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유아들이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활용해서 어떤 발달을 이끌어가고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데 부모님들은 이것이 굉장히 못 믿어온 거예요. 왜?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럴 때에는 부모님들에게 자원봉사자로서 이제 우리 이 현장학습의 도우미로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직접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해 보시면 우리가 아이들이 밖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직접 현장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거, 듣는 거, 알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러한 것들을 알아가실 수가 있고 이해하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현장학습의 굉장히 교육적인 효과를 직접 몸소 부모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고, 그것과 더 나아가서 이제 교사가 현장학습을 계획하기 전에 철저히 안전에 만전을 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믿음을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통솔하시고 안전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교육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질서 있게 규칙을 지키면서 안전에 이 만전을 기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다 보면 부모님들도 안심하실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답을 쓰셨으면 됐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세 번째 문제가 나와요. 좋다 이거예요. 성숙주의 관점을 가진 교사도 있고요, 구성주의 관점을 가진 교사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태학적 체계 이론에서 이제 유아들의 발달을 중요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을 가진 교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사의 신념, 그리고 혹은 그러니까 유아의 발달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교사들의 신념이 다를 때 다른 교사들이 함께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 어떠한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까라고, 교육적인 효과보다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면요, 사실 여기에 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공유한다, 협력한다, 돌아보게 된다라고 되는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요, 시야가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고, 내가 생각하는 관점이 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교사는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서 교육을 펼치고 있었겠죠. 그런데 나와 다른 관점과 나와 다른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교사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반성적인 성찰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반성적인 성찰은 무엇을 증진할 수 있게 되죠? 반성적 사고의 증진을 이끌어내는 것이고, 이것이 곧 교사의 전문성을 증진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주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 신념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바라보는 교수 상황이 다를 것이고, 그 교사가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문제 해결 방법도 다를 거예요. 그리고 유아들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그 아이들과 경험했던 교육적인 경험들도 다 다를 거고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게 될 때 내가 했던 경험치보다 경험의 폭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많이 넓어지죠. 내가 직접 경험했던 것 더하기 간접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폭이 넓게 경험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경험하는 것들이 좀 더 우리가 확장되고 확대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넓어지게 되는 것이냐면, 그러니까 이 실천적인 지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이라고 하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신장이 되고 증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사의 전문성이 또 신장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언급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사들은 각자 사실은 외딴 섬같이 교실 안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유아들과 여러 가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관점이 다른 교사들과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게 되면 어떨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 생각들을 다른 선생님들이 함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하다 보면 좀 더 우리가 이 협력을 하게 되면,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좀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해결 대안이 나올까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교사들에게는 또 큰 정서적인 지원이 또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이 큰 문항으로서 지금 봤었던 본론에 제시되어야 했던 문항 3가지를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뭐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사실 논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사실 공부할 때 굉장히 힘들어했고 어려워했고 불안해했던 파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시험을 치르는 첫 교시에 이 교직 논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이 긴장되던 상황이라 사실 실력 발휘하는 것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다 똑같은 조건이었고 똑같은 상황이었죠. 그래도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자신의 실력을 잘 발휘하고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제 실력을 다 발휘하고 오지는 못했을 거예요. 나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용기를 더 가지시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교직 논술에 대한 분석이고요. 잠시 저희가 쉬었다가요. 이제 교육과정 A부터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